세상에 억울한 혼인이 많다 하나 이처럼 억울한 혼인은 유사일에 없었을 것이다. 한쪽은 혼인 통보를 받자마자 사랑채 기동을 두 손으로 붙잡고 전하 아니되옵니다를 외쳤고 다른 한쪽은 그 소식을 들은 자리에서 밥상을 뒤집었다. 그러나 임금의 명이란 밥상보다 무거운 법. 두 사람은 결국 한 지붕 아래 들어가게 됐다. 서로를 죽이지 않겠다는 묵계 하나만 믿고. 두 집안의 악연은 뿌리가 깊었다. 강씨 가문과 연씨 가문은 같은 고을에 뿌리를 두고 3대째 으르렁거려왔다. 처음엔 논두렁 하나 때문이었다. 그 논두렁이 씨앗이 되어 소송이 됐고 소송이 씨앗이 되어 서로의 혼차를 방해하는 일이 됐고 그것이 씨앗이 되어 지금은 두 집안 어른들이 같은 장터에서 마주치면 반드시 싸움이 나는 지경이 됐다. 마을 사람들은 두 집안이 같은 날 장에 나오는 날이면 미리 그릇을 거두어 드렸다. 그 두 집안의 장손이 바로 강토와 연화였다. 강토는 강씨 가문의 외아들이었다. 어깨가 딱 벌어지고 눈매가 날카로워 보는 이마다 장숙감이라 했지만 정작 본인은 글 읽기를 좋아하고 새벽에 혼자 마당을 쓸며 생각에 잠기는 조용한 성미였다. 다만 연씨 가문 얘기만 나오면 관자놀이에 핏대가 섰다. 그것이 유일한 결점이라면 결점이었다. 연화는 연씨 가문의 외동딸이었다. 이목구비가 반반하여 고을에서 모르는 이가 없었지만 정작 본인은 그 얼굴로 하루가 멀다 하고 강씨 가문 험담을 하며 배트락에 앉아 씩씩거리는 여자였다. 성질이 불같고 말이 빠르며 한번 옳다 여기면 끝까지 우기는 성미였다. 다만 남이 아프거나 힘들면 모른 척 못하는 것이 유일한 장점이라면 장점이었다. 이 둘을 합쳐놓겠다는 것이 임금의 하명이었다. 임금의 뜻인즉 두 집안의 오랜 앙금이 고을 전체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으니 혼인으로 화해를 이끌어내라는 것이었다. 신하들은 전하,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그 두 집안을 붙여놓으면 화해가 아니라 전쟁이 날 것이옵니다. 라고 아뢰었다. 임금은 그래서 내가 명하는 것 아니냐 라고 했다. 신하들은 더 할 말이 없었다. 혼인날 강토는 혼례 내내 이를 악물고 있었다. 연화는 혼례 내내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맞절을 할 때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 담긴 내용은 마을 어른들도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 좋은 내용은 아니었다. 첫날 밤 신방 안에 촛불이 켜졌다. 강토는 방 한쪽에, 연화는 방 다른 쪽에 서로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다. 둘 사이 거리는 딱 두 사람이 손을 뻗어도 닿지 않을 만큼이었다. 그 거리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다. 강토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이 혼인에 마음이 없다. 나도. 그러면 규칙을 정하자. 연화가 몸을 돌렸다. 강토는 이미 품에서 종이를 꺼내고 있었다. 눈썹이 올라갔다. 미리 써왔느냐? 강토는 대답하지 않고 펼쳤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하나. 이 방은 중앙을 기준으로 좌우로 나눈다. 강토는 왼쪽, 연화는 오른쪽. 하나. 서로의 구역에 무단으로 침범하지 않는다. 하나. 바깥에서는 부부인 척 연기한다. 이것은 임금의 명을 거스르지 않기 위함이지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다. 하나. 마음은 절대로 주지 않는다. 연화는 종이를 다 읽고 나서 물었다. 마지막 줄은 뭐냐? 마음을 안 주는 게 규칙이냐? 규칙이 아니면 맹세다. 아무래도 좋다. 연화는 종이를 탁 빼앗아 아랫부분에 뭔가를 적었다. 강토에게 돌려줬다. 추가된 내용은 이것이었다. 5. 코를 골면 그 즉시 발로 찬다. 강토는 잠깐 연화를 봤다. 나는 코를 안 곤다. 두고 보자. 강토는 붓을 들어 6번째 항목을 썼다. 6. 잠꼬대를 하면 베개로 얼굴을 덮는다. 나는 잠꼬대를 안 한다. 두고 보자. 연화는 종이를 낚아채 구겨서 등잔 옆에 던져 놓았다. 강토는 그것을 다시 펴서 반듯하게 펼쳤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봤다. 그리고 동시에 등을 돌렸다. 촛불이 다 탔다. 다음 날 새벽 강토가 먼저 눈을 떴다. 그리고 굳어버렸다. 자신의 오른팔 위에
누군가의 머리가 얹혀 있었다. 연하였다. 어느새 구역 경계를 완전히 넘어 강토의 팔을 베개 삼아 자고 있었다. 강토는 천천히 자신의 왼손을 내려다봤다. 왼손이 연하의 어깨 위에 얹혀 있었다. 그 손이 자기 손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했다. 맞았다. 자기 손이었다. 팔을 빼려 했다. 그 순간 연하가 눈을 떴다. 두 사람의 거리는 한 뼘도 되지 않았다. 으아! 연하가 굴러 물러났다. 강토도 반대쪽으로 굴렀다. 둘이 동시에 벽에 등을 붙이고 서로를 가리켰다. 네가 넘은 거다. 정확히 동시에 같은 말을 했다. 그리고 둘 다 그 사실을 인식하고 또 동시에 외쳤다. 말하지 마라! 강토가 이를 악물고 일어섰다. 오늘 밤부터 중간에 베개를 세운다. 연하도 일어서며 받아쳤다. 나도 그러려 했다. 먼저 말한 건 나다. 내가 먼저 생각했다. 생각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연하는 말문이 막혔다. 방을 나가면서 던졌다. 씻어라. 냄새난다. 강토는 혼자 자기 옷깃을 맡아보았다. 아무 냄새 안 났다. 그날 저녁 강씨 가문 어른들이 며느리를 보러 왔다. 연하가 부엌에서 나와 강토 옆에 붙어 앉으며 낮게 속삭였다. 연기 시작이다. 알고 있다. 어색하게 굴지 마라. 어색한 건 너다. 아니 너다. 어른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은 동시에 환하게 웃었다. 강토의 어머니가 들어와 며느리를 아래 위로 훑었다. 연하는 그 눈빛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공손히 절했다. 어머님, 부족한 며느리 거두어 주시니 황공하옵니다. 강토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다. 잘 지내느냐? 강토는 연화 쪽을 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예, 아버지, 연화가 살뜰히 챙겨주어 부족함이 없습니다. 연화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자가 저런 표정을 지을 줄도 아는구나. 무섭다. 며느리 직접 끓인 음식을 맛보고 싶구나. 마침 오늘 서방님 좋아하시는 탕을 준비했사옵니다. 상을 들고 오면서 연하가 귀에 속삭였다. 뭘 좋아하느냐? 왜 미리 물어보지 않았느냐? 오늘 처음 오신 거 나도 몰랐다. 나도 오늘 알았다. 둘이 잠깐 눈이 마주쳤다. 강토의 어머니가 흐뭇하게 봤다. 사이가 좋구나. 두 사람은 동시에 서로 반대쪽을 봤다. 저녁상이 차려졌다. 연하는 강토 옆에 앉아 젓가락으로 반찬을 그의 밥 위에 얹어주었다. 서방님, 이것도 드시지요. 많이 드셔야 힘을 쓰시지 않겠사옵니까? 강토는 속으로 생각했다. 지금 나를 놀리는 것인가 아닌가. 그러나 어른들이 보고 있으니 웃으며 받았다. 고맙소 부인. 연화는 지그시 눈을 내리깔며 생각했다. 지금 저것이 웃는 것인가 우는 것인가. 어른들이 돌아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1초의 침묵이 있었다. 내 밥에 왜 반찬을 얹느냐. 연기다 연기. 많이 드셔야 힘을 쓰신다는 무슨 뜻이냐. 그냥 한 말이다. 그냥 하기엔 좀 그렇다. 내 얼굴이 좀 그렇다. 강토는 잠깐 말을 잃었다. 내 구역으로 오지 마라. 연하는 빗자루를 들고 방 한가운데 금을 다시 그으면서 말했다. 이쪽이 내 구역이고 이쪽이 내 구역이다. 기억해라. 강토는 그 금을 내려다봤다. 어디서 빗자루를 가져왔느냐? 부엌에서. 신방에 빗자루를 들고 들어온 신부가 이 나라에 너 말고 또 있겠느냐? 신랑 방에서 조약돌 들고 잔 신랑이 이 나라에 내 말고 또 있겠느냐? 강토가 굳었다. 어찌 알았느냐? 연하는 담담히 받아쳤다. 어젯밤에 봤다. 주무시면서 쥐고 계셨더구나 서방님. 그날 밤 두 사람은 침구 사이에 베개 3개를 세웠다. 강토는 왼쪽, 연하는 오른쪽, 각자 이불을 끌어당기고 등을 돌렸다. 잘 자라. 강토는 대답하지 않았다. 말이 없으면 잔다고 보겠다. 자라. 먼저 말하면 지는 거다. 뭘 지느냐? 모르면 됐다. 먼저 말한 건 너다. 연하는 이불을 뒤집어 썼다. 촛불이 꺼졌다. 다음 날 새벽, 이번엔 연하가 먼저 눈을 떴다. 베개 장벽이 전부 무너져 있었다. 강토가 연화의 등 뒤에 붙어 자고 있었다.
두 손이 허리 쪽에 얌전하게 모여 있었다. 연화는 눈을 감았다. 다시 떴다. 여전히 같은 상황이었다. 몸을 옮기려 하자 강토가 잠결에 더 바짝 붙었다. 연화는 굳었다. 잠꼬대가 새어나왔다. 춥다. 연화는 이불을 강토 쪽으로 좀 더 당겨줬다. 그리고 그 행동을 한 자신을 발견하고 눈을 크게 떴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한 것인가? 연화는 소리 없이 일어났다. 강토는 여전히 잤다. 연화는 서서 그 얼굴을 내려다봤다. 낮엔 항상 어딘가 나를 세우고 있는 얼굴인데 자는 동안은 그냥 사람이었다. 그냥 피곤한 사람. 연화는 그 사실이 왠지 억울했다. 자는 얼굴이 저렇게 생겼으면 자는 짓은 얌전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강토가 눈을 떴다. 연하와 눈이 마주쳤다. 무너진 베개 장벽을 확인하고 한마디 했다. 또 오냐? 또 오냐? 나는 자면서 왜 이쪽으로 오느냐? 나는 아무데도 안 갔다. 네가 넘어온 거다. 증명하라. 자는 걸 어찌 증명하느냐? 연하는 빗자루를 들었다. 아침부터 빗자루냐?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 밤 장벽을 쌓기 시작했다. 베개에서 이불뭉치로, 이불뭉치에서 상자까지 동원됐다. 마을 사람들 눈엔 두 신혼부부가 매일 방을 정리하는 것처럼 보였다. 실상은 매일 밤 더 높은 장벽을 쌓고 매일 아침 그 장벽이 무너진 것을 확인하는 전쟁이었다. 낮에 두 사람은 어른들 앞에서,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임금이 보낸 확인 사신 앞에서 인꼬부부 연기를 했다. 하루는 마을 어귀에서 연씨 어른들과 강씨 어른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불상사가 생겼다. 두 집안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마을 사람들은 반사적으로 그릇을 거두어들였다. 강토가 연화 귀에 속삭였다. 지금부터 최대 연기다. 알고 있다. 내 팔에 매달려라. 반대로 해라. 네가 내 어깨에 손을 얹어라. 왜 네가 시키느냐? 키가 크니까 더 보기 좋다. 강토는 잠깐 멈췄다. 그리고 연화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두 집안 어른들이 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봤다. 사이가 좋아 보이는구나. 그러게 말이요. 서로 눈을 흘겼지만 싸우지 않고 지나쳤다. 강토가 지나치며 연화 귀에 말했다. 됐다. 어깨에서 손 치워라. 이미 쳤다. 좀 더 일찍 쳐라. 일찍 치면 어색하지 않냐? 연하는 할 말이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연하는 배틀 앞에 앉아 있었다. 강토는 책을 읽고 있었다. 오래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싸움 중의 침묵이 아니라 그냥 침묵이었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나중에야 깨달았다. 연하가 먼저 입을 뗐다. 배고프냐? 책에서 눈을 든 강토가 물었다. 왜? 족 좀 남았다. 먹겠다. 연하는 죽 부릿을 긁고 와 하나를 강토 앞에 놓고 배틀 앞에 다시 앉았다. 강토는 죽을 먹다가 말했다. 잘 끓였다. 알고 있다. 강토는 다시 책을 폈다. 연하는 다시 배틀을 밟았다. 그 시간이 그날 하루 중 가장 조용하고 가장 이상한 시간이었다. 그날 밤 강토는 누우면서 생각했다. 연어의 죽맛이 괜찮았다. 딱히 특별하지 않은데 왜 괜찮은지 모르겠다. 그 생각을 빠르게 지웠다. 연하도 누우면서 생각했다. 강토가 잘 끓였다고 했다. 딱히 대단한 말도 아닌데 왜 기분이 나쁘지 않은지 모르겠다. 연하도 그 생각을 빠르게 쥐었다. 그날 밤 장벽은 또 무너졌다. 이번엔 강토가 먼저 눈을 떴다. 연하가 자신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자고 있었다. 한 손은 그의 옷자락을 쥐고 있었다. 강토는 그 손을 내려다봤다. 바느질 자국이 있는 손이었다. 매일 배틀 앞에 앉아서 생긴 굳은 살이 있었다. 강토는 그 손을 가만히 보다가 자기 이불을 연하 쪽으로 좀 더 당겨졌다.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눈을 감았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인가? 아침이 됐다. 연하가 눈을 떴을 때 강토는 이미 마당을 쓸고 있었다. 연하는 문을 열고 내다봤다. 빗자루를 든 강토가 돌아봤다. 오늘은 내가 쓸 차례다. 이미 했다. 왜 먼저 했느냐? 일찍 일어났다.
다음엔 기다려라. 기다리면 늦게 쓰러진다. 내가 늦게 일어나는 게 뭐가 나쁘냐. 나쁘진 않다. 강토는 쓸기를 계속했다. 연하는 그 뒷모습을 잠깐 봤다가 들어갔다. 아침밥을 지으러. 어느 날 임금이 보낸 사신이 다시 왔다. 두 분은 사이가 어떠하시오? 강토가 먼저 답했다. 부인 덕에 하루하루가 평온합니다. 연화가 이었다. 서방님이 한결같으시니 소녀는 부족함이 없사옵니다. 사신은 흡족한 얼굴로 돌아갔다. 문이 닫혔다.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토가 먼저 입을 뗐다. 오늘 연기가 좀 자연스러웠다. 그래, 연습이 됐나 보다. 그런가 보다. 그 뒤로 침묵이 흘렀다. 어색한 침묵인지 그냥 침묵인지 분간이 잘 안 되는 침묵이었다. 오늘 좀 쌀쌀하다. 그렇네. 내가 군불 좀 지필까? 연하는 잠깐 있다가 답했다. 좀 춥다. 그러면 지피겠다. 강토가 아궁이 앞에 앉아 불을 지폈다. 연하는 방 안에서 그 등을 봤다. 넓었다. 왜 그것을 오늘 처우 본 것처럼 느끼는지 연하는 몰랐다. 그날 밤이었다. 강토가 장벽을 쌓지 않았다. 연하가 기다리다 물었다. 장벽 안 쌓느냐? 귀찮다. 귀찮으면 내가 쌓겠다. 연하는 베개를 하나 집었다가 내려놓았다. 나도 귀찮다. 강토는 대답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각자 이불을 덮고 누웠다. 사이에는 장벽 대신 빈 공간만 있었다. 촛불이 꺼졌다. 잘 자라 연하야. 연하는 잠깐 있다가 답했다. 잘 자라 강토야. 이름을 부른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다. 새벽에 장벽 없이도 연하는 선을 넘지 않았다. 강토도 선을 넘지 않았다. 다만 이번엔 어느 쪽도 등을 돌리지 않았다. 천장을 보고 누운 채였다. 서로를 보지도 않지만 등도 돌리지 않은 그 중간 어딘가였다. 강토가 먼저 눈을 떴다. 연하는 자고 있었다. 팔을 베지도 않았고 끌어안지도 않았다. 그냥 옆에 있었다. 강토는 그 옆 얼굴을 내려다봤다. 낮엔 항상 어딘가 나를 세우고 있는 얼굴인데. 미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미움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강토는 처음 했다. 집안 어른들이 싸우는 것을 보며 자랐고 그러니 연씨 가문이 싫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연화 본인과 싸워보니 그것은 어른들의 싸움이었지 자신과 연화의 싸움이 아니었다. 연화가 자신에게 직접 잘못한 일은 아직 없었다. 빗자루를 들고 금을 그은 것 빼고는. 그것도 사실 자신이 먼저 종이의 규칙을 써왔으니 연화 쪽에서 보면 빗자루 정도는 양반인 것이다. 강토는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 빗자루를 들었다. 연하가 눈을 떴다. 오늘은 혼자였다. 연하는 그 자리를 잠시 봤다. 그리고 일어났다. 부엌에서 아침을 지으며 연하는 생각했다. 미움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미움이 아닐 수도 있다. 막상 강토 본인과 지내보니 그것은 어른들의 일이었지 자신과 강토의 일이 아니었다. 강토가 자신에게 직접 나쁜 짓을 한 적은 없었다. 종이에 규칙을 미리 써온 것 빼고는. 그것도 생각해보면 어지간히 준비성이 있는 것이고 나쁜 성질은 아닌 것이다. 연화는 밥을 2그릇 떴다. 강토가 마당 쓸기를 마치고 들어왔다.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앉으며 말했다. 일찍 했구나. 어젯밤에 일찍 잤으니 그렇군. 많이 드세요. 강토는 그 말에 잠깐 멈췄다. 어른들 앞이 아닌데 연기할 이유가 없는데. 연하는 이미 자기 밥을 먹고 있었다. 무심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강토는 밥을 먹었다. 그날 오후에 임금이 두 사람을 입궐시켰다. 두 집안이 혼인으로 화해했는지 직접 눈으로 보겠다는 것이었다. 임금 앞에 엎드렸다. 두 사람이 금슬이 좋다는 소문이 들리더구나. 전하의 하명 덕분이옵니다. 소녀는 이보다 나은 혼인을 바란 적이 없사옵니다. 임금은 흡족해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였다. 서로 보지 않았다. 보지 않아도 옆이 어떤 표정인지 알 것 같았다. 강토는 웃음을 참고 있었다.
연하도 웃음을 참고 있었다. 둘 다 알았다. 지금 이것이 연기인지 아닌지를 서로가 모르게 됐다는 것을. 돌아오는 길에 나란히 걸었다. 오늘 연기가 너무 과하지 않았느냐. 이보다 나은 혼인을 바란 적이 없다는 건 좀 그랬다. 임금 앞에서 그 말을 하다니. 나도 나왔을 때 놀랐다. 거짓말도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구나. 연하는 잠깐 있다가 말했다. 거짓말인지 어찌하느냐. 강토가 멈췄다. 연하는 걸음을 계속했다. 강토는 뒤에서 그 걸음을 봤다. 그리고 따라 걸었다. 그날 밤이었다. 누운 채로 강토가 물었다. 오늘 낮에 한 말, 잠이나 자라.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다. 자꾸 물으면 빗자루 든다. 밤에는 빗자루 없지 않냐? 잠깐 침묵이 흘렀다. 가져다 놨다. 어둠 속에서 옆을 보니 정말로 연화 머리맡에 빗자루가 세워져 있었다. 이상한 사람이구나. 알고 있다. 잘 자라. 잘 자라. 새벽에 강토가 눈을 떴다. 연화가 자신의 옆에 붙어 자고 있었다. 이번엔 팔을 베고 있었다. 강토는 팔을 베지 않았다. 눈을 감았다. 해가 뜰 무렵 연화가 눈을 떴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데 한 박자가 걸렸다. 강토의 팔 위였다. 연하는 눈을 떴지만 일어나지 않았다. 강토는 자고 있었다. 연하는 잠시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아주 살며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토의 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문 앞에서 한번 돌아봤다. 강토는 자고 있었다. 새벽빛이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연하는 문을 살며시 닫고 부엌으로 갔다. 아침밥을 지으면서 연하는 생각했다. 이상하다. 아직 마음을 안 졌는데. 첫날 밤에 분명히 결심했는데. 그런데 밥을 두 그릇 뜨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궁불지피는 등이 넓다는 것을 오늘도 생각했다. 자는 얼굴이 그냥 사람 같다는 것도 또 생각했다. 연하는 반찬을 강토의 밥 위에 얹다가 멈췄다. 어른들 없는데, 연기 안 해도 되는데. 잠깐 생각하다가 다시 얹었다. 강토가 들어왔다. 자기 밥 위에 얹힌 반찬을 봤다. 연하는 자기 밥을 먹고 있었다. 강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아서 밥을 먹었다. 잠깐 있다가 말했다. 고맙다. 됐다. 됐다는 게 됐다는 것이냐, 고맙단 말 하지 말라는 것이냐. 알아서 해석해라. 그러겠다. 밥을 먹었다. 연화도 밥을 먹었다. 그날 저녁 두 집안 어른들이 함께 왔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어색했지만 싸우지는 않았다. 강토가 연화에게 반찬을 얹어줬다. 자연스럽게. 연화가 강토에게 숭늉을 따라줬다. 자연스럽게. 잘들 지내는구나. 그러게 말이요. 어른들이 돌아간 뒤 두 사람은 서로를 봤다. 오늘 연기가 자연스러웠다. 그래.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 연습이 됐나 보지. 연습이라고 생각하느냐?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잠시 서로를 봤다. 동시에 다른 쪽을 봤다. 동시에 다시 서로를 봤다. 빗자루 치울까? 치워라. 네가 치워라. 내 구역에 네가 가져다 놨잖느냐? 아직 구역 나뉘어 있느냐? 어느 쪽이 내 구역이었는지 잘 모르겠다. 나도. 강토가 잠깐 있다가 말했다. 빗자루는 내가 치우겠다. 됐다. 됐다는 게 됐다는 것이냐? 알아서 해석해라. 고맙다. 연하는 이불을 덮으며 말했다. 됐다. 강토도 이불을 덮었다. 촛불이 꺼졌다. 잘 자라 연하야. 잘 자라 강토야. 새벽에 두 사람은 또 붙어 자고 있었다. 이번엔 누가 넘어간 것도 누가 침범한 것도 아니었다. 자다 보니 서로 쪽으로 가 있었다. 강토가 눈을 떴다. 연하의 머리카락이 코끝에 닿았다. 움직이지 않았다. 연하가 눈을 떴다. 강토의 심장 소리가 귀에 닿았다. 움직이지 않았다. 둘 다 자는 척했다. 새벽이 지나고 아침이 됐다. 해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제야 강토가 말했다. 일어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겠지.
일어나라. 네가 먼저 일어나라. 내가 먼저 일어나면 춥지 않겠느냐. 연하가 잠깐 있다가 물었다. 그것은 네 걱정이냐 내 걱정이냐. 틀다다. 연하가 일어났다. 아침 지을게. 도울게. 안 도와도 된다. 돕겠다. 왜? 그냥. 연하가 부엌으로 갔다. 강토가 따라갔다. 좁은 부엌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아침밥을 지었다. 그 마을에는 오래도록 이런 이야기가 전해졌다. 임금이 원수 집안 두 남녀를 강제로 혼인시켰더니 처음엔 방 안에 금을 긋고 빗자루를 들고 싸웠다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다 보면 서로 껴안고 있었고 어른들 앞에서 인꼬인 척 연기를 하다 보니 진짜 인꼬가 됐다 한다.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그렇다. 미어하려 단단히 결심해도 매일 아침 같은 하늘 아래서 밥을 먹다 보면 어느 결에 물들어 버리는 것이다. 원수 집안의 원한도 3대를 이어온 앙금도 좁은 부엌에서 나란히 불을 지피다 보면 사그라지는 것이다. 강토와 연하는 그 뒤로도 가끔 싸웠다. 강토가 마당을 먼저 쓸면 연하가 뭐라 했고 연하가 밥 위에 반찬을 얹으면 강토가 왜 얹느냐 물었다. 그러면 연하가 됐다고 했고 강토가 됐다는 게 됐다는 것이냐 물었고 연하가 알아서 해석하라 했다. 그것이 두 사람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 방식으로 오래오래 살았다. 훗날 이 이야기를 들은 임금이 말했다. 거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신하들은 고개를 조아렸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생각했다. 운이 좋으셨습니다, 전하.